상속 등기를 네, 하고요? 상속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팔아야죠. 양도하라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고 미등기 양도는 70% 세율입니다.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무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.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인생에서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.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부동산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팔고 상속을 받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상속을 받은 다음에 파는 것이 나을 것인가 절세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세무사님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자,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의사 능력은 있나요? 요원의 능력이나 뭐 계약서 작성 능력은 있는 거죠? 네, 아직 있으실 네네네. 거예요. 그럼 이제부터 고민을 하는 겁니다. 일단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. 상속세 세율은 10에서 50%다. 50% 많은 것 같지만 공제를 빼고 난 뒤에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해야 50%인 거고 또 1억까지는 10%, 5억까지 20%, 10억까지 30%, 30억까지 40%, 30억 초 50%란 말이에요. 근데 이에 반해서 양도소득세는 6에서 45%,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.6에서 49.5까지 갑니다. 근데 이게 과세 표준이 굉장히 또 낮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상담 사례에서는 대부분은 상속세로 내는 게 더 싸더라.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틀리고 최근에 제 상담 사례에서는 이분은 오히려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 상속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거냐 오히려 감정을 받아서 최고 감정가로 신고할 거냐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최고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내고 그래서 1억 몇천을 내고 양도세에서 억대 절세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연부연납이 있어서 10년간 11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자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1.2에서 2. 몇 % 올라가요. 11분의 1은 먼저 내야 하잖아요. 그리고 매년 내야 돼. 상속세도 내야지만 취득세도 내야 하잖아. 네. 급작스러운 돈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일부는 금융자산화 시킬 필요가 있고 매각을 해서 또 금융자산화 시키면 10억까지는 2억 원을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최소 10억 원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일부는 현금화 해라.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야죠. 매각 대상을 정하고 앞으로 이거는 무조건 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를 먼저 팔고 금융재산으로 상속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할 거냐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숫자로 보신다면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. 딱 어떤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컨설팅의 영역인 거죠. 근데 좀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매각 후 상속이면 일단 양도세 내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내고 난 뒤에 나머지를 상속세로 내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때는 현금이 확보됐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부연납으로 굳이 낼 필요도 없죠. 바로 그냥 상속세 내버리면 되죠. 분납제도도 있습니다. 6개월에 상속세 신고하고 그때 반 내고 8개월째 반을 내는 이 분납제도도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요. 상속 후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상속세를 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상속세 신고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잖아요.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단기양도세율은 없다.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처음 샀을 때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바로 사자마자 결국은 판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2년을 넘겼을 거니까. 단기양도세율은 2년. 네네 맞습니다. 네. 네네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 또 이 상속재산은 여러 명이 나눠봤잖아요. 그러면 결국은 양도세가 또 절세되는 거예요. 이게 과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러니까 이익을 나누면 나눌수록 누진세율 회피로 인해서 양도세가 줄어들게끔 돼 있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하고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상속세를 예를 들면 뭐 기준시가로 냈는데 15개월 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이 매각 금액으로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. 기한이 15개월이요. 네, 15개월입니다. 법으로 네네. 정해져 있는 게 15개월. 네, 맞습니다. 15개월 내에 감정을 해서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고요.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네네네. 부동산을 매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이혼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. 근데 이제 누군가가 사기로 한 거죠. 이 부동산을. 자, 그러면 고인 명의로 팔 거냐? 아니면 상속인들이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하고 팔 거냐? 그리고 취득세 차이가 있잖아요. 이때는 반드시 상속인들이 취득 등기를 하고 파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네, 하고요. 상속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팔아야죠. 양도하라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고 미등기 양도는 70% 세율입니다.
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%. 참고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, 그러니까 협의 분할을 안 한 상태에서 손자녀들한테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. 손자녀들이 물려받는 상황이면 이게 잘못하면 증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대에 협의 분할을 끝내라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세대를 넘어가지 말고 그렇죠.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이에요. 할아버지가 있고 그 자녀, 아버지 형제들이 예를 들면 3명인데 2명이 죽었어요. 그리고 그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손자녀가. 그러면 대습상속이 될 텐데 이때 원래는 지분별로 나눠 가져야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갖게 되면 이거는 각자의 지분을 이 최종 물려받은 사람한테 증여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려면 적어도 당대에 일단은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다음에 그게 최종 손자녀한테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.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실 때 이거를 상속인들이 어떻게 매도하고 상속할 것이냐 문제를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